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송가람 최진웅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 저녁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또 이 좋은 정보를 우리만 알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분의 또 인사이트가 또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뭐 큰 틀에서 매크로적인 환경이 우호적이어야 이런 섹터들도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다음 주 이제 바로 4월입니다. 네. 그래서 4월 큰 틀에서의 전망 한번 좀 전망 전략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섹터 레드앤블루 넘어갈게요. 일단은 최진웅 매니저님부터 다음 주는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 사실상 이제 뭐 5월 FOMC까지 좀 대형 빅 이벤트는 좀 딱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금리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장이 좀 그렇게 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 지금 금융 리스크 자체도 지금 어느 정도 완만하게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 뚜렷하게 뭐 상승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좀 하락으로 내려갈 만한 좀 악재가 있는 그런 이슈들도 아직까지는 좀 없다 보니까 일단 지금같이 계속 좀 단기적인 변동성 그리고 혼조세 장세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키포인트 자체는 외국인의 수급면이 좀 살아나줘야 되는 부분들이 작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코스피를 좀 중심적으로 해서 좀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와줄 가능성도 좀 배제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앞전 한 1월이나 2월 달 때보다도 오히려 좀 더 좋은 시장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 들어보면 코스닥은 지금 85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네네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4월에는? 네네. 그러니까 ADR 수치만 봐도 일단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좀 빠르게 상승폭을 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게 오늘 좀 시세 차익이 좀 나와주면서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강보합권을 좀 유지를 했던 부분들인데 일단 이제 코스피가 지금 코스닥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낮았던 부분들이 작용을 해주다 보니까 일단 4월이 좀 첫 출발 같은 경우는 좀 코스닥보다는 좀 코스피가 조금 더 강세 흐름이 좀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되면서 또다시 그 수급이 좀 중소형주 쪽으로 좀 유입이 되는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보고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가람 매니저님은 어떤 우려하는 분들은 코스피 기준으로 2,450 넘게 왔고 또 코스닥 기준으로 한 850 이 정도 왔으니까 단기적으로 좀 올라올 만큼 올라오지 않았냐 이런 경계감 있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지수는 다음 주에도 좀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다음 주에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강한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전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성장세가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거래소 대형주 위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상승 흐름을 이끌었던 반도체라든지 OLED 관련주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고점에 있던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그리고 코스닥 흐름이 오늘 오전장에 어느 정도 갭 하락 이후에 상승이 나왔다가 오후장에 다시 또 한 번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런 코스피 시장은 이 최식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지금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측면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외국인 수급 정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국면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작년에 우리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이런 대표적인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되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들의 흐름을 좀 더 체크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을 우리가 진단을 해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코스피 대형주들이 강하게 올라왔고 이런 고점에 있는 섹터들이 어느 정도 눌림 흐름이 나왔지만 오늘 거래대금을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 고점에서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면서 눌리는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다. 여기에서 추세 흐름이 꺾인다라는 흐름보다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눌리는 흐름 이후에 다시 재상승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반도체주들 그리고 OLED 주들 우리 이런 이번 주 초 강했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다 뭐 개별 종목, 개별 섹터로는 충분히 수익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본격적으로 OX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터는 난이도 1로 가죠. 난이도 1.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는 섹터입니다. 다음 주에도 갈 수 있을지 오늘은 조금 쉬는 모습이었는데 반도체 OX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반도체 갈 수 있을지 OX 들어주시죠. X 들려고 하시던 것 같은데 내적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어요. 왜 그런지 일단은 최진욱 매니저님 먼저. 사실상 이제 뭐 마이크론 이슈가 일단은 좀 업황 턴어라운드에 좀 신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마이크론이 지금 가이던스 자체가 좀 공급 과잉이나 좀 가격 하락 이 영향 때문에 좀 실적이 좀 되게 좀 안 좋게 나온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또 추가 감산을 좀 선언을 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추가 감산 자체는 오히려 좀 업황의 턴어라운드로 우리가 좀 출발 신호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만한 좀 그런 이슈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반도체 회복 사이클 같은 경우가 좀 디램 사이클 같은 경우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설비 투자가 감소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뭐 재고가 좀 어느 정도 축소가 된다든지 그 다음으로 이제 반도체 수요가 증가가 되는 이러한 패턴으로 좀 사이클이 좀 많이 움직이는데 여전히 좀 디램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메모리 가격이 아직까지 좀 부진한 모습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추가 감산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 수급면은 오히려 지금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신호 기대감으로 잡아줄 수는 있지만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감산 부분들에 대한 딱히 뭐 이야기가 아직까지는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실적이 너무 좀 안 좋게 나온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반대로 삼성전자가 지금 이 부분들을 좀 공략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선두적인 좀 지휘권을 좀 차지하려는 그런 좀 전략으로 좀 가고 있는 모습으로 좀 판단이 드는데 일단 이제 디램 사이클까지 만약에 좀 반등 기조가 좀 확실하게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역시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역시 계속해서 좀 반등 흐름이 좀 나와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지금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는 부분들을 좀 감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간 좀 긴 기간 동안 좀 반도체 업황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 같은 경우가 딱히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만한 재료라든지 혹은 뭐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크게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마이크론 같이 좀 대형 업체가 감산이라는 이슈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감산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좀 발휘가 되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들고요. 그 이후로 지금도 반도체에 관련된 이슈가 좀 꾸준하게 계속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바라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봤을 때도 적정한 2분기 정도는 좀 추가적인 강세 흐름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 좀 오히려 좀 1분기에는 그래도 좀 단기적인 우리가 좀 단타 트레이딩으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좀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 대부분은 다 높은 확률로 좋다고 말씀들 하시니까 제가 항상 추가적으로 여쭤보는 게 반도체 종목이 정말 많다. EUV, 뭐 소재, 부품, 장비 뭐 등등등등 해서 많기 때문에 어떤 특징점이 있는 반도체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거를 이따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진욱 매니저님은 얘기를 들어봤고 송가람 매니저님도 역시 OX 들어주시려다가 O를 결국 들어주셨는데 어떤 이유로 옵니까? 뭐 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 구해적 뭐 다음 주를 이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바로 우리가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 것인가를 봤을 때는 조금 고민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탑픽 종목도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이 종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반도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최진욱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반대 이런 상반기에 이런 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아직까지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상반기 이후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좀 더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오늘 뭐 후공정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공정 장비들 그리고 제가 이런 반도체 주들을 얘기를 할 때 장비주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추가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런 장비주들 중에서 저는 다음 주 대비해서 전공정 장비주들 중에 한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예.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공정 관련주를 또 이따가 더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들어보도록 하고, 최진웅 매니저님은 탑픽 종목을 하나 주신다면, 그리고 그 종목을 왜 주시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일단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공략주로도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좀 제주 반도체를 또다시 좀 탑픽주로 좀 또 선정을 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 제주 붙은 거 다 잘 갔어요. 제주 네, 항공, 그러니까요. 제주 반도체, 제주 맥주. 네, 제주도가 맞습니다. 기운이 좋은가 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오늘 뭐 추가적인 좀 장대 음봉이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일단 상대적으로 지금 음봉 같은 경우에 좀 크게 좀 신경을 쓸 만한 그런 좀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래량도 지금 보게 되면은 앞전 거래량 대비해서 좀 크게 큰 폭으로 좀 나와준 모습도 아니다 보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의 좀 가격 조정이, 좀 건강한 가격 조정이 좀 나와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월봉이나 주봉이 전부 다 추세가 확실하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월 달이 마감이 됐고 4월 달로 들어가면서 또 이제 월봉 캔들이 하나 또 형성이 되는데, 일단 지금부터가 이제 추세가 다시 잡아줄 그런 구간입니다. 결국 이제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는데, 일단 주봉, 월봉이 지금 충분히 수급이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추세도 분명히 좀 살아있는 모습이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단기적인 추세도 여전히 좀 깨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저가 매수도 충분하게 다음 거래일에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전에 이제 저번 주에 좀 추천을 드렸던 부분들에서 아직까지 좀 가지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한 분할 매도로 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고, 남은 비중은 조금 더 홀딩 관점을 좀 유지를 하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탑픽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은 이따가 탑픽에서 같이 할까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두 분 다 5를 들어주시면서 다음 주에도 역시나 반도체 관련해서 좋은 매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금 흥미로운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OX 레드앤블루 보여주시죠. 포스코 그룹주 관련해서 뭐 증권사에서도 리포트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포스코 관련해서 ICT, 포스코 엠텍,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전반적으로 체질 개선이 되면서 포스코 그룹주가 다 잘 간다. OX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주도 요 포스코라는 상승 추세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분의 O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대부분 다 O를 들어주셨는데 살짝 X가 조금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O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점이 긍정적인지. 사실상 이제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 앞전에 좀 이슈가 굉장히 좀 많았었죠. 그런데 그 이슈 자체가 이미 주가에는 전부 다 악재가 좀 반영이 됐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주가를 좀 끌어내릴 만한 좀 이슈는 여전히 지금 없는 상태라고 봤을 때는, 일단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공격적인 투자도 강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증권사 측에서도 긍정적인 실적 전망, 리서치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오히려 반대로 좀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좀 이슈는 딱히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도 지금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세도 분명히 좀 나와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리튬에 대한 부분들도 매출을 올해부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자회사들이 실적이 좀 꾸준하게 전망치가 좋은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는 오히려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예상치를 좀 상회해줄 만한 그런 실적치가 또 나와줄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이런 부분들, 철강 같은 종목들 자체도 지금 대부분 철강 대형주들도 추세를 지금 다 바꿔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철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좀 철강주들의 수급이 좀 확실하게 좀 들어가줄 수가 있고, 철강은 보통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단기간에 좀 상승폭이 좀 크게 나온다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슈퍼 사이클을 보면서 좀 끌고 갈 만한 좀 그런 긍정적인 좀 섹터입니다. 그런 관점 볼 때 일단 중국 양해에서 이번에 경제 성장률이 확실하게 좀 뚜렷하게 좀 나와주고, 부동산 시장도 분명히 좀 활성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먼저 좀 반응을 해서 움직여줄 것도 좀 철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뒤에 또 연결돼서 움직일 섹터들이 뭐 또 이제 건설 기계라든지 또 이제 건설 쪽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소외가 됐던 섹터군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로도 철강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민감주로 해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악재는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다면은 반대로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긍정적인 개선 실적 때문에 오히려 좀 주가에는 기대감이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X는 왜 X입니까? 다 내용이 뭐 좋다는 얘기밖에 없는데.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음 주의 흐름을 보고 있다라고 다음 주의 있기 흐름. 때문에 지금 철강주를 본다고 한다면 이런 포스코홀딩스 같은 대형주보다 중소형 철강주를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철강 이런 철강주들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철강 가격과 이렇게 가격 흐름이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23년 같은 경우에는 철강 업황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대감은 올라가고 재고는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가격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철강주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철강주들을 말씀드릴 때 중소형 철강주들이 먼저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같은 경우에 지금 중소형 철강주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먼저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추가 급등이 나올 것이냐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중소형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전환을 이미 했고 그 전환한 상태에서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추가로 우리가 여기에서 시세를 바로 볼 수 있는 섹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런 철강주들을 지켜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 철강주들을 흐름들을 먼저 체크를 하는 것이 맞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진웅 매니저님만 올을 들어주셨으니까 포스코 그룹주 하나만 고른다면? 리튬도 있고 무슨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예. 일단 제가 오늘 또 탑픽으로 갖고 온 게 또 포스코 그룹주 중에 좀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네. 오늘 그렇네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이제 누누이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리오프닝 쪽 그리고 그간에 좀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됐던 그런 종목들을 충분히 좀 저가 매수를 좀 취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철강주 쪽에서는 딱히 딱 이렇게만 얘기하면 다 나온 상태지만 일단 지금은 이제 철강주를 그나마 지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포스코 그룹주 종목마다 당연히 다르겠지만 네네네. 전반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를 좀 좋게 보는 거는 리오프닝 철강 때문이지 2차 전지 때문은 아니다? 사실상 2차 전지가 이제 리튬 하면 지금 엠텍이잖아요. 그렇죠. 포스코 엠텍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을 해주는데 사실상 이 엠텍 자체가 기업 자체가 리튬을 지금 100% 사업을 하는 것도 좀 애매모호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트에서도 정확하게 리튬에 대한 좀 이슈라든지 좀 리튬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뚜렷하게 없는 상황이고 일단 이제 사마 리튬 이제 관련해 가지고 모멘텀이 묶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에 따른 리튬 관련주로 좀 움직였던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좋게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리튬 쪽을 본다고 하게 되면 리튬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확실하게 좀 꾸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간에 너무 시세가 좀 많이 나와준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물론 지금도 좋게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는 물론 지금 좋게는 보고 있지만 리튬 쪽에 대한 포스코 그룹주에 좀 접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철강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 최진웅 매니저님은 또 탑픽으로 가져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섹터 레드앤블루 다음 섹터는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OLED 대규모 투자 확대. OLED 관련해서 삼성, LG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정부까지 나서서 같이 밀어준다. 그 와중에 일본 LED 기업 그리고 중국의 OLED 기업들은 다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 이 기회에 초격차로 벌리겠다 이런 뜻인데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OLED 관련해서 아직 2차 전지처럼 확실한 산업이나 딱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자, OX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OX 들어주시죠.
오, 이번에는 O가 나왔고 또 반대에서 X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송나람 매니저님 먼저 왜 좋게 보시는지. 뭐 OLE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업황이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OLED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이런 패널 출하량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7% 이상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뭐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런 OLED 종목군들 중에서도 대형주들이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하지 않았느냐라고 보여지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 발전도가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발전도가 높아지고 있는 측면에서 OLED 투자 그리고 장비 업체들의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측면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OLED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장비 업체들이 어느 정도 최근에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장비 업체들은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장비주들은 우리가 기업 밸류들이 지금 주목받지 않고 낮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많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OLED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권에서 장비주들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이런 장비주들도 흐름이 다음 주에 좋겠지만, 이런 이번 주에 코스피 거래소에 큰 흐름이 나왔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LG 디스플레이를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탑픽 종목까지 주신다면요? 뭐 탑픽 종목도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 LG 같은 경우에는 재미없는데. 굉장히 재미가 없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뭐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상승 이후에 다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지지가 나오고 한 번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후에 다시 이 상승이 재차 나오게 되면서 이런 고점 돌파 흐름이 나오게 되고 있는데요. 뭐 이번 주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 강한 상승이 나왔고 이런 고점 돌파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요즘 뭐 시총에 상관없이 굉장히 한번 탄력이 붙으면 강하게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런 LG 디스플레이가 엄청나게 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이런 OLED 장비주들 강한 흐름이 나오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거래소에서 이 LG 디스플레이가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뭐 삼성 디스플레이, 뭐 LG 디스플레이 큰 대기업에서 진짜 디스플레이에 투자하고 싶으면 이 두 기업밖에 없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에 들어가 있고 LD풀만 나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얘기하셨을 때 태양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좀 재미없는 종목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표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LG 디스플레이 탑픽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레드앤블루. 뭐 아까 철강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거 한번 가볼게요. 보여주시죠.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오늘도 제가 홍대 쪽에 지나가는데 차가 꽉꽉 막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길가에 관광버스들이 그 중국인 분들 내리셔가지고 막 쇼핑하고 그러시느라고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왜 웃으시죠? 명동 쪽에도 관광객 굉장히 많고 중국어, 영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다음 주는 어떨 것 같은지 이제 좀 확 또 한번 쫙 시세가 줄 때가 됐는데 리오프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OX 들어주시죠. 야, 여기서도 갈리네요. O와 X. 두 분 같이 다니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진홍 매니저님 먼저 O를 주셨는데 왜 다음 주에 리오프닝 갈 것 같은지. 사실상 이제 최근에 정부 또 이슈가 나왔던 부분들이 여행 관련해서 600억 정도의 좀 지원을 한다는 좀 정부 정책 이슈가 또 나왔었죠. 중소형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좀 지원을 한다는 부분들의 이슈도 좀 있었고, 결국엔 지금 내수 경제 부분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은 소비 심리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둔화가 됐던 부분들을 지금 개선을 시키려는 부분들이 작용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고리 돼서 볼 수 있는 게 경상수지 회복 부분들을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PCR 검사 해제 이런 의무까지 지금 나왔다 보니까 일단 항공 여객 수요 자체도 분명하게 4월부터는 좀 증가를 해줄 그런 가능성도 좀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같은 경우도 한국에 대한 이슈 부분들, 한국에 대한 방문에 관련해가지고 여행을 갈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수요가 좀 굉장히 좀 많다라고 좀 이런 이슈들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코로나19로 좀 중단이 됐었던 좀 환승, 이 무비자 관련된 그 부분들도 올해 5월에 지금 복권 계획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까지 좀 소외가 됐던 경기 민감 섹터라든지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이제는 조금 한층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인천공항 같은 경우도 2월에 지금 수송 통계치를 봐도 이미 지금 꺾이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꺾이지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엔 지금 항공 수요, 수송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항공 노선 같은 경우들도 앞전에 코로나로 좀 중단이 됐던 노선들도 다시 개동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신노선까지도 지금 다시 개척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항공 업계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이슈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 대한 중국인 부분들이 관광객으로 해서 한국에 좀 방문을 하게 되면은 보통 또 시세가 또 움직이는 게 또 카지노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카지노 같은 경우가 지금 일본 VIP 드롭백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확실한 인바운드를 좀 형성을 해주려면 중국의 VIP 드롭백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VIP 드롭백까지 증가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섹터 순환매가 좀 한 차례 좀 돌아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 다음 주에 어느 정도나 좀 섹터의 순환매가 돌아줄지는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좀 전분기에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만 좀 본다고 하게 되면 상반기에는 좀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가 좀 어느 정도 기대감에 좀 수급 사이클이 좀 많이 돌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님이 리오프닝 갖고 계신가 봐요. 최진욱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 말씀을 들으면 사실 노릴 수 있는 그런 세부 섹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카지노, 여행, 면세, 항공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세부적인 섹터를 좀 노린다면? 저는 그 안에서 좀 노려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지금 수요가 좀 꺾이지가 않은 좀 미용 의료기기 쪽을 조금은 집중을 해서 좀 보시는 게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중국 쪽에 대한 미용 의료기기는 오히려 지금 인기가 굉장히 좀 뜨겁다고 합니다. 특히나 미용 의료기기 보톡스나 필러 그리고 이제 스킨케어 쪽에 대한 리쥬랑 같은 부분들도 지금 40대 여성 인구 부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시술을 받는다고 해요.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국내 업체들한테 중국에 대한 수출 판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요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좀 증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소비 심리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앞전에 좀 피부 미용에 대한 부분들을 못 받았던 인구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수요가 계속 정상화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매출적으로도 좀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좀 본다고 하게 되면은 하방에 대한 안정성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방에 대한 상승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미용 의료기기 섹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은요? 종목은 뭐 아무래도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을 지금 가지고 좀 왔습니다. 사실상 뭐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뭐 추세를 깨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우상향 추세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음봉으로 마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뭐 좀 걱정을 해볼 만한 그런 음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레니어 Z 같은 경우가 지금 품목 허가가 작년에 중국 쪽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전에는 카트리지를 좀 한번 초음파를 쓰게 되면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도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포텐자에 대한 중국에 대한 좀 판권 유효감까지도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치는 전분기 대비해서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는 오히려 계속적인 좀 상해 움직임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안전하게 좀 접근을 해볼 만한 것은 좀 제이시스 메디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그리고 자두님은 또 한강에서 맥주 한잔을 하시면서 이거를 또 보고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역시 리오프닝이 지금 본격화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바이완님께서 저 매니저님 제 이상형에 가깝다 보니 추천 종목 사게 됨 이렇게 주식해도 되나 하시는데 얼굴로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외모로 주식하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복면가왕처럼 가면을 쓰고 추천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야 또 진정성이 있으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내용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왜 X를 들어주셨는지 조심해야 될 부분. 뭐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 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기대감에 있어서 지금 바로 모아가기에는 어느 정도 지금 바로는 시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뭐 다음 주 우리가 4월 시장을 예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점에 있는 종목분들이 당연히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섹터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죠. 카지노, 면세, 홈쇼핑, 결제 서비스, 그리고 뭐 크게 본다면 화학 쪽, 화학 정유 그리고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중국이 더 이렇게 성장이 나올 것이다 라는 측면들을 지금 전 세계에서 보고 있는 측면,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에서 더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측면도 존재하긴 하고 있지만 여기에 있어서 예전만큼의 뭐 드라마틱한 상승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뭐 저점에 있는 카지노라든지 면세점주들 그리고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상승의 흐름이 나오겠지만 예전에서 중국에서 매출이 크게 나왔던 그리고 국내 관광객들이 많았던 시기만큼은 아직까지는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측면은 지금 명동 얘기를 어느 정도 하셨는데 저도 오늘 명동을 지나서 왔는데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국내에서 그만큼의 매출 수요가 나오려면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X를 들었고요. 뭐 화학이나 정유주 이런 유가 상승 수혜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중장기로 보시고 지금 모아가도 충분히 좋은 시기다라고 보여지지만 단기로 보고 이런 카지노나 면세주들을 접근하시는 것들은 단기로 다시 또 이런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좋은 거는 알겠지만 다음 주가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맞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알겠습니다. 뭐 최근의 흐름 보면은 뭐 IT, 소재부품 장비 뭐 요런 쪽에 좀 매기가 많이 쏠리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땐 리오프닝 조금 더 기다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진웅 매니저님의 리오프닝 탑픽 종목은 미용 의료기기 제이시스 메디칼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섹터 한번 가 보겠습니다. 로봇인데요.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기대감 등등 해서 로봇이 매기가 계속 쏠리고 있고 사실은 지금 조금은 시들시들하지만 아직도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분의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마지막에는 대통합이 됐습니다. 5로 자, 그럼 최진웅 매니저님 먼저 요거는 좀 짧게 가겠습니다. 탑픽까지 들어야 되니까. 왜 네. 다음 주 로봇 5 들어주셨는지. 사실상 지금 모멘텀이나 재료 부분들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와 로봇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죽어 있는 그런 수급 흐름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좀 저가 매수로 좀 충분히 접근이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메이저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보고 나서 주가 눌림이 나올 때 또다시 저점에서 좀 담는 그런 스탠스적인 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로봇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대기업들이 계속 공격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결국 이제 노동력 부족 부분들, 그리고 인구 감소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로봇으로 좀 대체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대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투자를 하거나 그리고 수요를 찾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리가 좀 미래형적인 대한 산업 부분으로 좀 접근을 많이 했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좀 단기적으로 뭐 이슈가 나오면은 단기적인 좀 급등 이슈가 나오고 나서 또다시 기대감이 죽고 좀 주가가 좀 많이 눌리거나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우리가 미래형 산업으로 좀 접근을 하기보다는 일단 이제 수요 부분들, 기업들이 이제 재무가 어느 정도 매출이 반영이 될 그런 시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밸류 자체도 다시 좀 재평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이 죽었는데도 로봇주들이 그렇게 지금 한풀이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지금 밸류가 어느 정도 재평가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 를 좀 노려보고 시세 차익 부분들을 확실히 좀 노려볼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다음 주는 좀 로봇주들이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뭐 테마의 움직임 요런 거 아직 죽지 않았다. 네네. 그런 관점에서 로봇 다시 갈 것 같다. 알겠습니다. 최진웅 매니저님은 왜 5 하셨는지. 저는 예. 5를 한 이유가 예.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매기가 살아있다. 아직? 네, 그렇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시장 흐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거래소가 흐름이 강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국에서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대형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것으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닌 다음 주에는 코스닥 시장에서의 오늘 눌림을 다시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강했던 이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부각받기 전까지는 제가 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예. 제조용 로봇,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공장 자동화에 대한 로봇들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제조용 로봇과 공장 자동화에 대한 로봇들은 어느 정도 시세가 강하게 나왔고 그 뒤에서 나온 이런 로봇주들이 서비스용 로봇들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뭐 가정에서도 쓸 수 있고 그 외에 이런 서비스로 될 수 있는 이런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용 로봇이 다음 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짧게 두 분의 토픽 종목 하나씩만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최진웅 매니저님부터. 사실상 지금 이제 로봇 쪽도 굉장히 종목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네, 협동용 로봇 쪽도 있고 또 산업용 로봇 쪽도 있는데 일단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접근을 충분히 해본다고 하게 되면 부품 쪽 관련해가지고 접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메탈 같은 경우가 지금 로봇 감속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메탈이 충분하게 지금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위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전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가지고 모멘텀도 좀 묶여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뢰 부분들을 좀 찾는 로봇계 부분들을 투입을 한다라는 이런 부각이 포메탈 쪽이 좀 받았었던 이력도 지금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전에도 200조 규모의 좀 신산업, 이 산업용 로봇, RV 감속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개발 착수라든지 공급 부각 이력까지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감속기 부분들 자체는 로봇 쪽에 대한 수요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품 업체이다 보니까 일단 이 부품 업체가 수요가 줄어든다는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 시기에서는 좀 믿기 힘든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무적으로만 봐도 계속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개선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사실상 개인들이 포메탈을 직접적인 사업성이라든지 펀더멘탈 부분들을 좀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로봇에 대한 부각을 좀 못 받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주가에는 작용을 해주고는 있지만 오히려 지금 이제 소외가 됐던 섹터에 좀 수급이 몰린다. 그 중에서도 좀 로봇 쪽에 대한 수급이 몰린다고 하게 되면은 포메탈 같은 경우가 로봇이 갈 때 아직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는 오히려 추가적인 급등 여력이 충분히 좀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감속기 쪽에 관련된 좀 포메탈을 좀 공략을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메탈. 자, 송가람 매니저님의 토픽 종목. 네, 저는 로봇에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용 로봇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가 쉽지가 않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용 로봇주들 중에서도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삼성 이슈와 LG 이슈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가장 강한 흐름이 나왔던 것이 바로 이족형 로봇에 대한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삼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서비스 로봇에 대한 이슈가 아직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다음 주에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약간 좀 안정적인 종목들만 말씀하시네. LD풀,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이쪽에 딱 가시권에 있는 종목들만.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 두 분과 섹터 레드앤블루 5가지 섹터 한번 짚어봤습니다. 반도체 두 분 다 오를 들어주셨고요. 포스코 그룹주는 좀 엇갈렸고, OLED 엇갈렸고, 리오프닝도 엇갈렸고, 로봇은 마지막에 두 분 다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언급해 주신 토픽 종목들 수익률이 어땠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볼 텐데요. 일단은 최진욱 매니저님 종목부터 보여주실까요? 제주반도체 요거는 언제 언급을 하셨었던 거죠?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공략주로 그때 좀 가져왔던 종목입니다. 그럼 일주일 만에? 네네네. 오, 일주일 만에 최고가 기준 27%, 종가 기준 12%.
굉장히 잘 갔어요. 네, 예. 생각보다 좀 잘 가가지고. 이분이 외모 보고 투자하시는 게 아니네요. 실제로 수익률이 괜찮네요. 예, 제주반도체 요거 리뷰 한 짧게만 해주신다면. 사실 제주 반도체는 좀 팹리스 기업이라고도 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제 삼성 용산 관련된 좀 반도체 클러스터 부분들 이 부분들 용인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지금 지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팹리스 기업들이 지금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성장을 해줄 수 있는 좀 점유율 판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팹리스 관련해서 좀 제주 반도체가 언급이 좀 많이 되고 모멘텀도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노려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매도로 수익을 보고 나오신 분들도 다음 거래일에 추가적인 양봉 시초가에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좀 저가 매수 늘림목 공략을 좀 해보셔도 여전히 좀 더 잘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 굉장히 좋은 종목을 말씀해 주셔서 수익률도 좋았습니다. 자, 송나람 매니저님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요 관련해서는 살짝 아쉬운 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흐름이 좋다가 이게 좀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많이 눌렸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반도체 부분에서도 이런 메모리 반도체 쪽은 수요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다려봐야 한다.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은 충분히 지금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오늘 상당히 많이 눌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종목 외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오늘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뭐 DB 하이텍이라든지 SFT 이런 종목들은 시세가 더 추가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부분의 기대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지금 어느 정도 오늘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에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어느 정도 지지 후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픈 엣지 아직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오늘 탑픽 종목으로 어떤 걸 가져오셨을지 최진홍 매니저님부터 아까 포스코 그룹주 탑픽으로 가져오셨다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철강? 네, 철강 쪽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포스코 그룹주 쪽에서 좀 포스코 스틸리온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상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도 철강이 지금 수익률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단기간에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기도 굉장히 좀 부족한 그런 좀 산업군이라고 좀 접근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지금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들은 소외주 쪽에 대한 수급이 지금 계속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바닥을 어느 정도 좀 잡아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자리가 좋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급등 여력이 좀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가전 산업에 대한 생산 수요가 지금도 좀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반대로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지금 포스코 스틸리온에 대한 좀 수요도 분명히 좀 증가해줄 수 있는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봐도 일단 주봉도 충분히 추세가 바뀐 상황이고요. 월봉도 그간에 좀 낙폭이 보여주고 나서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일봉상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지금 중장기적으로 그간 좀 하락을 해줬던 그런 추세 자체가 오늘로서 확실히 좀 바뀐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지금 턴어라운드를 확실하게 좀 나타나질 수가 있다. 예. 그런 관점을 볼 때는 좀 추가적으로 좀 시세가 다음 주에도 좀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41,200원에서 한 4만 원대까지 분할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51,000원, 손절가는 32,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송가람 매니저님 한 종목 한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GMBS 엔지니어링입니다. 이름이 참 긴데요. GNBS 네. 엔지니어링.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반도체 장비주들을 제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전공정 장비 업체가 기존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뭐 글로벌 반도체 장비 투자가 늘어나는 측면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방 업체의 설비 투자 증가와 함께 이런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눌린 흐름은 큰 거래량 없이 눌렸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흐름이 다음 주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격 정책을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18,200원에서 19,200원대
이 살짝 눌린 가격대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짧게 22,000원, 손절가는 17,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 GNBS 엔지니어링, 포스코 스틸리온 관심 종목에 넣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네이버 밴드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하죠. 최진욱 매니저님부터. 이제 3월이 이제 끝이 났고 이제 4월에 좀 첫 거래 좀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4월부터 3월과는 좀 어느 정도 좀 양상이 좀 다른 시장의 색깔이 분명히 좀 나타나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시장의 흐름에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됩니다. 결국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시황 부분들도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되고 이슈 부분들도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밴드에 공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들어오셔가지고 확실하게 좀 도움을 받아 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최진욱 검색하시면 되고요. 송가람 매니저님도 네이버 밴드? 네, 네이버 밴드에서 송가람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밴드에 오시게 되면 매일 우리가 오늘 어떤 섹터를 봐야 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가져가면 좋을지, 가지고 있는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짧은 뷰를 어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매주 또 주간 뷰를 함께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을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장 끝나고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송가람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상한가 금요일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월요일날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